모시겠습니다. 윤재 교수님께서는 대전 을지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시며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이사 그리고 중도 정신의학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 강의를 맡게 되면서 이 핸즈 프리데이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이 강의를 제가 과연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핸즈 프리데이를 집안에서 잘 할 수 있을지 아이는 잘할 것 같은데 저는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핸드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저거든요. 그래서 좀 자신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공부하고 한 것들을 같이 나누고 우리가 실제로 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그 공연 너무 재밌게 듣고 신지호 선생님 너무 재밌는 강의 듣고 저는 좀 더 텐션이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요. 우선 제 주변에 있는 이제 소아정신과 선생님들께 그냥 사담으로 물어봤습니다. 자녀의 핸드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은 이게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자녀에게 핸드폰을 최대한 늦게 사줘야지라고 결심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와장창 무너진 게 정말 사소한 이유였는데요. 아이가 이제 새 학기가 되어서 이제 학원도 새로 세팅이 되잖아요. 새롭게 이제 학원차를 딱 타고 귀가를 하는 중이었는데 엄청 울면서 이렇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전부터 계속 핸드폰을 사달라고 했지만 다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학원차를 탔는데 아는 친구들이 많이 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학원차 안에서 아무도 대화를 하지 않고 다 각자 핸드폰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만 핸드폰이 없어서 나만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혼자서 멀뚱멀뚱 있었다. 그게 너무 괴롭고 힘들었다고 하면서 정말 심하게 울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은 그래서 지면 안 됐는데 그 이후로 핸드폰을 사주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교우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었고 이게 나 혼자만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어쩌면 우리 아이가 늦게까지 핸드폰을 사주지 않으면 반 안에서 핸드폰 없는 한두 명 중에 그냥 한 명이 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감에 휩싸이면서 저도 이제 사주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소아정신과 선생님들께 물어봤더니 그래도 뭐 다들 사용은 하고 계시는데 나름의 방법이 있었고 뭐 기종이나 이런 것들 했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아이폰이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들 어플이 또 뚫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실질적인 얘기를 했고 소아정신과 아주 유명한 교수님은 중학생이 된 자녀에게 여태까지도 스마트폰을 사주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안 사줘 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변에는 자녀와의 협상이 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뭔가 대화가 되고 이렇게 뭔가 관계가 좋고 스마트폰이 없이도 뭔가 부모와의 사이가 나빠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밑바탕이 다 깔려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가이드도 말씀은 드리지만은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기본 베이스에 아이들 정서를 잘 캐치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좀 있어야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제가 어딘가에서 수면에 대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우연히 찾게 된 겁니다. 보시면 소아청소년은 수면 시간이고요. 좀 특징적인 게 뭐였냐면 학업 성적이 좋을수록 수면 시간이 좀 더 길었습니다. 오히려 공부를 이제 성적이 낮은 아이들이 더 적게 자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느라고 잠을 더 적게 잘 것 같은데 왜 그럴까?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수면 시간이 적고 이런 좀 특이하네 라고 했는데 특히 이 학업 성적에서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걸 딱 본 순간 애들
공부 안 하고 핸드폰 많이 해서 그 잘 시간에 핸드폰 안 해서 그럴 것 같다. 딱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근거 있는 추측인가? 실제로 이제 이 수면 문제와 디지털 미디어 과사용과의 관계에서 이 디지털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수면 시간이 적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놀 시간에 핸드폰 하기 때문이다. 혹은 핸드폰에서 올라오는 블루라이트가 내 수면 일주기를 방해하는 이런 생물학적 기전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이걸 보면 굉장히 각성되거든요. 잠을 깨뜨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유 있는 추측이었습니다. 제가 맨 앞에 이 가이드가 2권이 나왔는데 이게 저희 한국중독정신의학회에서 이제 그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폰 디지털 미디어 관련한 건강 문제들을 이때까지 나온 논문들을 전부 다 긁어 모아서 읽고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을 해서 한 줄 한 줄 만든 거거든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이 한 줄 한 줄 한 줄이 그냥 쓴 게 아니라 어떤 논문의 논문 하나인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 오늘 이러한 글들이 많은데 이 한 줄 한 줄이 사실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 그 결과들이라서 이 가이드를 한번 찾아보시고 꼭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해드린 그 디지털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뭐 비단 스마트폰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것들을 플랫폼, 인터넷, 콘텐츠는 게임, 도박, 유튜브, 동영상, 포르노 등 성인물 등까지 다 포함이 되고 그 기기들도 포함이 됩니다. 태블릿, PC, 스마트폰 모든 것이 포함이 되고 우리가 그 가이드에서 말한 건 정신행동뿐만 아니라 뇌, 체중 비만, 근골격계와 안전사고, 눈 건강과 영유아 발달까지도 체계적으로 다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위험 요인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우선 영유아 아이들에게 있어서 위험이 높은 경우입니다. 남자일수록, 어린 나이에 노출될수록, 또래관계 적응이 어려울수록, 부모의 학력이나 경제적 수준이 낮거나 부모의 관심과 보호가 취약하거나 스크린 이용 시간이 긴 경우, 부모가 또 접근성이 높고 외부 활동 환경이 취약한 경우, 뛰어놀 공간이 없거나 주변에서 너무 디지털 미디어 많이 사용하면은 아이한테는 분명히 과사용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남자일수록 자극축일수록 보상민감성 추도자 적개심이 높고 뭔가 자기조절이 떨어질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우울, ADHD가 있을 수 있을 경우 스트레스성 경험과 사이버 폭력 경험이 있는 경우 등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위험 요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그 소아 청소년 그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영유아에게 있어서 이 디지털 미디어 사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 아이가 있는 집에 저녁 식사, 뭐 외식이 가능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틀어주게 되는데요. 그래도 나름 좋은 내용을 노출시키고자 좋은 내용들을 틀어주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아이들이 굉장히 적응이 빠른 게 2돌만 돼도 이렇게 넘기는 거를 보셨나요? 넘기고 광고 뜨기가 있으면 광고 넘기기도 탁 누르고 벌써부터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도 유튜브보다는 유튜브는 계속 이제 연결되는 영상이 나오니까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뭐 영상 클립 자체를 다운받아놔서 이렇게 틀어주거나 혹은 저는 이제 유튜브 보여줄 바에야 EBS에 있는 애니키즈를 구독해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요즘 유명한 뭐 이런 회사에서 만드는 것들은 좀 괜찮지만 아이들이 조금만 4-5살만 돼도 이제 만화를 보지 않고 비슷한 또래 애들이 하는 그 유튜브를 보게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검열이 되어 있지 않는 콘텐츠들입니다. 안 좋은 콘텐츠들이 많고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진행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은 그런 말버릇이나 행동 양상이나 이런 것들이 여과없이 다가오게 돼서 그러한 콘텐츠들을 제대로 잘 보시고 검열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들이 무방비하게 쏟아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 검증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영상들을 차라리 스스로 선택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은데, 그 의미에서 EBS 애니키즈는 월 5,000원이긴 하지만 넷플릭스처럼 이렇게 여러 영상들이 있고 다 교육적인 자료들이 있어서 차라리 유튜브보다는 애니키즈. 그럼 애들이 어린 아이일수록 엄마가 딱 콘텐츠를 바꿔주면 금방 또 적응을 해요. 그러면 막 유튜브 뭐 막 어떤 애가 막 슬라임 만드는 거 그거 보더니 애니키즈에서 호기심 딱지, 세계사를 아주 재밌게 만든 그런 영상을 보는 게 그나마 좀 콘텐츠를 좀 검열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유아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신체 발달과 건강 문제에 정말로 문제들이 밝혀졌습니다. 다 추측으로 다 아시겠지만 실제로도 결과가 나온 게 과체중, 수면 시간 짧아지고 근시 난시 생기고 신체 활동 감소됩니다. 언어 발달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인지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폐 유사 행동과 같은 그런 너무 과도할 경우에는 그러한 증상도 생길 수 있고 부정적인 행동 문제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이 예방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교수님이 몇 세부터는 사용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 1학년으로 맞추고 싶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6학년으로 맞추고 싶었지만 1학년으로 맞추고 싶었는데 너무 이 주변에 그런 이렇게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2세로밖에 맞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24개월 이내에는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금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 많은 아이들이 노출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릴수록 한 3일만 교정하시면 금방 바뀌어요. 예. 그래서 유튜브를 계속 달라고 떼쓰지만은 다른 걸로 바꾸시거나 혹은 시간을 제한하시거나 금방 엄마만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래도 그 콘텐츠들이 굉장히 교육적인 내용들이 많으니까 이걸 보여주면 애가 한글을 빨리 떼지 않을까, 숫자를 좀 익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해서 교육을 한들 이득보다 손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24개월 미만은 일단은 절대 사용하지 말자. 그리고 그 이후의 유아들은 하루에 1시간 이하로 사용하자. 그리고 반드시 볼 때는 혼자 두지 마시고 옆에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사 시간에 입 벌리게끔 해서 그냥 틀어주고 밥 먹이잖아요. 그걸 금지, 취침 전에 금지. 그리고 이건 중요한 건데 절대로 그 기기를 귀에다 대고 통화하지 않게끔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자파가 지금 발암물질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 2세 미만 아이들에게 이렇게 귀에 대는 것은 정말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떨어뜨려서 짧은 영상 통화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백그라운드 노출 아까 신재훈 선생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주변에 디지털 미디어들이 막 틀어져 있으면 안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정신행동 건강 문제 예방에 글이 너무 많대요. 일단은 어찌됐건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게 되면 디지털 미디어 과사용과 관련돼서는 우울 불안 증가, 학업 인지 발달 부정적 영향이지만 뒤에 가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부를 못하게 되는가? ADHD와 높은 공존력 관련성은 있습니다. 비행행동이 늘어나는가? 비행행동은 안 좋은 내용들 노출되면 분명히 공격성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해와 자살이 2배 증가 이렇게 있는데요. 과연 디지털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거나 혹은 게임을 많이 하면 성적이 안 좋은가? 이제 저 의과대학 이제 그 학생들이나 제 동기들은 다들 공부를 좀 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게임을 안 하는 친구가 없어요. 고등학교 때도 게임을 많이 해서 정말로 문제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 게임 시간의 절대적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게임을 한다고 하면 본인이 정말 해야 할 것을 했는지가 더 포커스가 되는 것입니다. 게임을 만약에 잠을 안 자고 3-4시간을 했다. 안 좋기는 하지만 나는 이미 해야 할 숙제나 공부도 다 했다 하면 이것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삼성병원의 유명한 교수님 한 분도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늦게까지 게임만 하고 있더랍니다. 당장 게임 꺼라는 말이 하고 싶었지만 일단은 먼저 물어봤다고 합니다. 할 거는 했느냐? 할 거 했다고 하니까 그 뒤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게임 시간 자체, 스마트폰 사용 자체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 먼저 본인이 해야 할 것, 수행해야 할 것들을 다 완수하고 한다면은 또 우리가 협상을 해볼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과대학 학생들도 뭐 제 친구들도 다들 게임을 많이 하고 살았지만 기능도 아주 잘 유지를 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라서 사실 학업 기능과 발달에는 유의미한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게임하면 공부 못해 뭐 이런 말은 사실 근거가 없는 얘기이고 관련성은 좀 보이기는 하지만 결론을 내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게임을 많이 한다고 공부 못하진 않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할 일을 충분히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은 학업 성적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뇌 건강에도 뭐 당연히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요. 비만과 과체중도 좌식 생활이 자동적으로 많아지게 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23배 증가. 근골격계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핸드폰이 꽤 무거운 거 아시죠? 자다가 이렇게 하다가 떨어뜨려서 코뼈 골절되신 분들 꽤 있습니다. 병원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가 손목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려면은 엄지를 넣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 아프면 뒷괴르민병이라 그래서 손목 건초염이 의심이 되는 거고 저는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 중에 부분이 이제 밤에 모든 가족이 잠들고 나면 침대에서 이렇게 나만의 핸드폰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하면 손목이 너무 아파요. 저는 처음에 한동안 손목 보호대를 양손에 차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제가 진료를 너무 많이 보고 키보드를 너무 많이 두드려서 생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한때 그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서 너무 많은 새벽 시간을 이 핸드폰을 들고서 하니까 손목이 염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아팠는데 지금은 그래도 핸드폰 조금 줄이니까 좋아졌습니다. 이런 근골격계 문제도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가이드에 보면은 이런 스트레칭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올리고 옆으로 돌리는 것들, 손목 운동, 이렇게 뒤집어서 현대인에게 손목은 옛날 시대의 허리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허리가 아프면 일을 못하고 밭을 못 메고 해서 생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저는 이제 우리 손목이 다치면 일을 못합니다. 컴퓨터를 못하니까. 그래서 손목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 현대인의 허리인 것 같습니다. 또 관리 잘 하시고 이런 이상적인 자세는 핸드폰을 눈앞에 경추, 허리와 등을 펴고 팔꿈치가 책상에 닿는다. 근데 이게 꽤 무거워서 손목이 정말 무리가 많이 갑니다. 굉장히 의외인 것은 핸드폰 사용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형외과에서 시행한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걷는 이 보행을 분석을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보지를 못했고 이런 연구를 할 것이다 라는 것만 있었는데 이 핸드폰을 보면서 걷는 이 보행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나 그래서 잘 넘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구나 했는데 이게 이제 걸어가면서 혹은 잠깐 차 타고 가다가 잠깐 신호대기 할 때 본다던가 혹은 저도 이렇게 보고 가다가 부딪힐 뻔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어떻게 스마트폰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일단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면밀히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아까 신조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어플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아이폰은 스크린 타임이라는 게 이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아이폰을 사줄 것인가 갤럭시를 사줄 것인가 있어서 갤럭시가 조금 더 선호가 되는 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폰은 그런 어플들을 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해 콘텐츠 차단 요게 뭐 효과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안 된다고 했던가 그렇고 갤럭시는 그게 차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갤럭시 그 나중에 좀 애들이 좀 크면 모바일 펜스나 구글 패밀리를 다 뚫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소아정신과 선생님들은 아이폰을 조금 더 추천하는 게 스크린 타임은 어떻게든 뚫을 수가 없다고 하고 그래서 이거는 좀 개인의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에 관심을 가지고 주로 사용하는 앱과 SNS와 게임 종류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반드시 잘 살펴야 됩니다. 저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좋아하는 아이돌, 자녀가 좋아하는 뭐 이런 컨텐츠들을 나도 같이 봐서 같이 대화 나눠야지 라고 결심을 하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BTS 멤버들 이름도 사실 다 외우기가 힘들고 제가 별로 관심이 없는 거니까 아이는 좋아해도 저는 도통 관심을 가져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사용하는 어플이나 SNS도 사실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긴 한데요. 하루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게임을 저는 이제 스크린 타임으로 15분씩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15분 하면 딱 잠기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 게임이 아니에요. 그 게임만 해놨는데 보니까 광고가 뜨면서 광고에서 또 게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임은 한 30초밖에 못하고 그 다음에 광고가 한 1분 있고 또 게임 30초, 광고 1분. 근데 그 광고가 너무 안 좋은 내용들도 많고 또 다른 게임을 소개하는 광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 이게 게임이 그냥 뭐 6세 이하 게임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광고들이 또 문제구나. 근데 광고를 없는 버전으로 다운받을 수도 있고 광고를 뭐 3,000원만 주면 광고를 제거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그런 게임, 아이가 하는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광고는 얼마나 뜨는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 애들은 카톡이나 뭐 메시지로 주고받지 않고 DM으로 이렇게 SNS를 끊어라 그랬더니 SNS는 안 할 수 있지만 내가 애들과 문자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다이렉트 메시지 같은 것도 좀 잘 있는 줄도 몰랐는데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아이가 뭘 어떻게 자세히 쓰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저는 카카오톡은 무조건 늦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카카오톡은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검색을 또 할 수 있고 오픈 채팅방이 저는 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정말로 많은 사건과 사고를 연결시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단톡방은 아이들이 단체로 이제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학습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들이 많고 뭐 가해자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단톡방 안에서 무슨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단톡방에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잠재적 가해자가 되어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톡방에는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한다고 하더라도 단톡방을 자세히 잘 살펴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얘기인데요.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할 때 술을 마시거든요. 술을 마시게 되는 이유 중에 정말 그 사람이 아주 특징적인 알코올 중독자라서가 아니라 사실 스트레스를 풀고 잠을 자고 마음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술만큼 간편하고 저렴하고 빠른 게 없습니다. 술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고 저렴하고 생각날 때 바로 사서 먹을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친구랑 대화 나누는 게 술보다 훨씬 좋다 해도 그걸 새벽 3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술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5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마시고 나면 늘어지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효과가 있고 또 뭐 잠을 빨리 자게 한다. 결국엔 수면 분절을 일으켜서 수면 장애를 일으키거든요. 알코올은.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즉각적인 효과 때문에 술을 찾게 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되면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 치료에 있어서 술을 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빼앗아 가는 거라서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술을 빼버리기보다는 술을 얼른 다른 것으로 대체하도록 교육을 합니다. 그게 이제 술보다도 더 재밌는 것을 찾기가 근데 너무 어려운 이유가 술은 접근성이 이렇게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술 안 마시고 갑자기 뭐 운동을 하러 나가셔라, 뭐 친구를 만나셔라 하지만 그게 잘 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이 우리 스마트폰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시간을 줄이게 하기 위해선 스마트폰보다도 더 재밌는 것에 대한 대체가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활동하고 이렇게 어딘가 놀러가고 친구들 당장 내가 오늘 스마트폰 시간 줄이고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실현 가능한가요? 학원 가야 되고 놀이터 가도 애들이 없습니다. 왜냐면 다른 애들은 다들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돈이 들고 시간이 듭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예약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할 수 있는 번거로운 것들이 있어서 잠깐 30분 짱났는데 내가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건 스마트폰밖에 없거든요. 그런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장벽이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의 취미생활이 무언가 봤더니 68%에서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 검색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많은 취미 활동을 요 인터넷 게임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한 10% 정도가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활동 하지만 이것을 어느 날을 잡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일상이 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인터넷의 사용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 10년 전만 해도 7시간에서 14시간 정도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요즘은 20시간에서 35시간 정도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점차 인터넷 사용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말고 딴 여가를 누려라 라고 했을 때 애들이 일단 시간이 없습니다. 스마트폰 시간은 5분 할 수 있고 30분 할 수 있고 하지만 운동, 악기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다른 것들 할 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통으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낼 수 있는가? 평일 여가 시간이 2시간 미만이래요. 아이들이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그 여가 활동 시간 비율이 5시간 이상인 경우가 이제 고등학생 되면서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도 고등학생만큼 바쁘거든요. 애들이 놀 시간이 없고 숙제 다 끝내고 나면 이제 그때 밤이에요. 친구랑 놀 수가 없어요. 그럼 뭐해요? 게임하고 스마트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전체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하는 이런 뭔가 사교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학교 시스템이나 뭐 교육 시스템부터가 좀 달라지는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더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핸드폰 사줄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면서 차라리 뭐 12세 미만은 스마트폰 사용 금지라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여전히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같이 어울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대체할 여러 가지 즐거운 활동 중에는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왜냐면 각자의 생활이 있고 각자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 학원 안 보내고 놀이터 가서 놀 거야 해서 놀이터를 딱 갔어요. 놀이터에 아무도 없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좀 장벽들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래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핸드폰을 사주기 전에 혹은 또 위험한 순간이 뭐냐면 구입 말고 기기 변경할 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기기를 할 때 갑자기 확 중독이 더 사용 시간이 확 늘어나는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크리티컬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 핸드폰 사용 규칙을 조금 더 명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로 서명하고 집안에 붙이는 것을 한번 실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부모도 지켜야 되고 자녀도 지켜야 되는 거고 거실에 붙여놓고 모두가 지키기를 해서 제가 직접 만든 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카페나 이런 것들을 해서 다 짜깁기를 해갖고 제가 나름 만든 건데요. 첫 번째, 휴대폰 비밀번호는 설정하지 않으며 부모님이 휴대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휴대폰 사용하지 않습니다. 길거리 이동 시 휴대폰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애들 이거 보고 다니면 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학교 후 휴대폰은 거실 바구니에 놓아두며 사용도 거실에서만 합니다. 방 안에 들고 들어가서 혼자 하기 안 돼요. 공용 공간에서 시행해야 됩니다. 아빠와 엄마는 업무 전화 외에 똑같이 거실 바구니에 두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소개해드리기가 굉장히 민망한 게 저희 집에 바구니가 없어요. 만들기만 해놓고 실행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하긴 한데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공부하는 시간, 책 읽는 시간, 핸드폰 사용으로 중요한 시간대 책 읽는 시간이 핸드폰 사용으로 줄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네, 해야 할 것을 한다면 스마트폰 해도 됩니다. 오히려 중요성을 좀 해야 할 것에 또 두고 있고요. 오후 8시 이후로 핸드폰을 끕니다. 이거는 집에 와서 끄고 이제 좀 조금 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생활 사진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전화나 문자를 받지 않고 읽지 않고 부모님께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안전성 면에서 새로운 앱을 설치하게 될 경우 부모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게임은 저는 2개만 설치하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아이폰은 앱을 깔고 지우는 것도 컨트롤이 되더라고요. 아마 갤럭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도 제거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겠고요. 다른 사람에게 받은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조심히 다룹니다. 애들 엄청 깨져요. 액정이. 그리고 핸드폰 어플 하루 총 사용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어플을 통해서 카테고리별로 정말 컨텐츠를 나눌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위 조항을 어길 시 휴대폰 사용 중 일주일, 어기는 일 반복되면 휴대폰을 해지합니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핸드폰은 내가 아이에게 사준 이상 이제 아이의 소유물이거든요. 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의 소유물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는 없거든요. 아이의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잘 관리하도록 하지만 그래도 이런 규칙이 있을 때는 내가 해지를 하는 것이 우리가 계약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게 내 거라서 그런 건 아니다. 이런 강제성은 좀 없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다른 문제가 생길 경우 계약 규칙을 추가할 수 있고 규칙을 가지고 수도 높습니다. 그다음에 에티켓을 몇 가지 써놨는데요. 첫 번째,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할 때는 핸드폰을 잠시 내려두고 대화합니다. 합니다. 휴대폰으로 친구를 놀리거나 나쁜 말,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자로 다 남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 욕할 수 있죠. 싫어하는 친구 있을 수 있죠. 그걸 말로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어쩔 수 없는 대인관계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이 문자로 박제가 되는 순간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안 좋은 내용의 정보나 나쁜 파일 공유하지 않습니다. 범죄다.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을 조용히 사용하고 진동을 설정합니다. 라는 에티켓까지 우리는 이거를 당연하다라고 사실은 알고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생소한 에티켓들이거든요. 하나하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어른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마크를 단 이유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해 주신 우리 윤재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